자, 지금부터 하나씩 출발해 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낙연이 정말 출마하나요? 하시는데요. 예, 이낙연 출마한답니다. 예.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이낙연이 이 출마를 지금 한답니다. 조금 전에 JTBC 보도로 나왔다고 하죠. 광주 출마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광주 서구 을이나 광주 광산 을 여기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대단하네요. 얼마나 안 뜨면, 그러니까 워낙에 이낙연 신당이 현재 안 뜨니까 이렇게라도 해가지고 좀 띄워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참, 언젠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낙연이 광주 서구라든지 하여튼 호남 쪽에 출마를 하게 된다면, 자, 우리 조국 장관이 그쪽으로 출마하는 건 어떨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되게 화를 내시면서, 아니, 지금 그 지역에서 준비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분들한테 물어나 봤느냐고 이렇게 막 화를 내셨어요. 아니, 뭐 제가 출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라는 뭐 아이디어 차원이었는데, 예. 되게 화를 내신 분이 계셨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절대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저보고 망상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라고도 하셨어요. 근데 결국에 제 망상이 사실이 된 거죠. 글쎄. 그때 저한테 망상이라면서 막 화내셨던 분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실지 약간 좀 궁금해집니다. 한 번쯤, 말씀해 주세요. 아니, 그때 그렇게 정말 화를 내셨는데, 제가 망상을 한다고 하셨는데, 예. 자, 이 망상이 현실이 돼 버린 것 같네요. 참, 정치가 우습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예, 정치를 이렇게 해도 되는군요. 라고밖에 제가 더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쌍특검법의 일부, 결국 폐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조금 전에 이 중계방송, 실황 중계방송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만, 쌍특검법이 폐기됐습니다. 171대 109가 나왔어요. 국힘당은 거의 이탈을 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국힘당이 지금 112석, 112석이기 때문에 109표가 나왔다는 것은 거의 이탈표가 없었다. 아마 현장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외에는 거의 다 투표를 했다. 그리고 투표는 전부 다 반대표를 던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서 원래 처음 법이 만들어질 때는 180표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171표밖에 안 나왔습니다. 50억 특검법은 그래도 176표까지 나왔는데 5표나 줄어버렸어요. 어느 모로 보나 민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다 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아주 황당무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고민을 가만히 해보니까 이걸 오늘 안 했어도 되는 게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하고 많은 날들 중에 21대 국회가 임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면 언제든 투표해도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투표를 안 하면 사실상 선거 이후에 투표를 하게 된다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오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오늘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와 버린 거죠. 더 미룬다고 해서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만 이탈표가 나오지 국힘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참 무엇보다도 이탈표도 이탈표지만 이걸 좀 뒤로 미루고 했었더라면 좀 몰라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뒤로 미뤄지면 국힘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왔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기다리기가 어려워진 거죠. 지금 모든 언론의 보도가 민주당의 이 공천 갈등으로 다 집중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닥 심각하지 않은 공천 갈등임에도 마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일파만파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국힘당의 이 공천 갈등 부분은 언급조차 안 되고 있어요. 국힘당도 지금 오늘부터 현역들이 하나씩 둘씩 떨어지기 시작하고 울산의 이채익 의원을 비롯해서 상당수 국회의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시간을 끌었다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한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더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고민정, 임종석만 아니었어도 좀 며칠 더 기다려보는 건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깝고 또 답답합니다. 오늘 쌍특검법 국회에서 결국 부결됐습니다. 제가 다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준비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고요. 말씀 나누시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이 잘못 나갔습니다. 지금 스트레스가 열받으니까 엉뚱한 영상이 나갔네요. 자,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7표, 부 104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의 건은 총 투표수 281표 중 가 171표, 부 109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제가 참 설명하려니까 짜증이 나서 준비된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총 28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50억 특검도 281명이 참석을 했어요. 찬성 171, 찬성 177, 반대 109, 104, 기권 1명. 177명에서 6명이 빠져나가는데 그 6명이 고스란히 반대로 넘어간 걸로 보이죠. 정말 화딱지가 납니다. 제가 찬성 177이 나왔을 때 좀 한편 아깝다라고 했습니다. 왜? 재석 281명이죠. 자, 재의결을 할 때 거부권 행사된 법안을 재의결할 때는 출석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재적 3분의 2가 아니라 출석 의원 3분의 2예요. 그러니까 281명의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몇 명? 184명이면 통과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자면 7표가 모자랐던 거죠. 그래서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7표만 더 있었으면. 그리고 반대가 104가 나왔다는 점에서 국힘당 표에서도 한 8표 정도의 이탈표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엔 약간 기대를 해봤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찬성표가 더 줄었죠. 만약에 맨 처음 최초 이 쌍특검이 의결될 때 그때 표만 나왔어도 그때는 찬성 180표가 나왔거든요.
그 표만 나왔어도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그게 안 나왔던 겁니다. 이래저래 계산해 보니까 결국에 이탈표는 민주당 쪽에서 있었다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네요. 그래서 제가 이 표결 결과를 보면서 참 씁쓸했습니다. 아, 결국에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 탈락했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민주당 내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 대략 손꼽아 보면, 그래서 그 중에서 문제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대략 10명 안쪽이거든요. 딱 그 10명, 그 문제 일으키는 사람이 딱 이탈을 했구나 라고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죠. 아, 누군지 뻔히 보인다 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한 거죠. 정말 열받는 거는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금 현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의 발언을 보면서 야, 저것도 법무부 장관이라고, 저것도 검사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는 겁니다. 보는데 야, 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김건희부 장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불끈불끈 화가 나는 정도가 뭐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법 등 이 쌍특검에 대해서 제의를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서 참 이상한 논리를 피면서 방어에 나섰습니다. 제가 정말 화딱지가 나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 등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은 지난 정부 검찰이 이미 2년 넘게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하여 기소는커녕 소환조차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또한 수사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 13년 전의 일로서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한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고발한 더불어민주당 측이 특별검사까지 추천하여 수사하게 된다면 전형적인 이해 충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를 주도한 김만배 등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대가로 돈을 줬다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인허가권자인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일 수밖에 없고 실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을 배제한 채 야당만이 특검을 추천한다면 더불어민주당 측 인사에 대한 방탄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농후할 것입니다. 둘째, 헌법상 삼권 분립의 원칙의 예외인 참 법무부 장관 수준이 저 정도입니다. 정말 찢어발겨도 속이 후련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정부에서 과하다고 할 정도로 수사를 했다고요? 누가 수사했는데? 전 정부에 과하다고 할 정도로 전 정부에서 누가 수사했는데요? 예, 안 했습니다. 전 정부 검찰 누굽니까? 윤석열이었잖아요. 한동훈이었잖아요. 안 해놓고 뭐 이제 와서 했다고 어거지를 쓴단 말입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 얘기를 거들먹거리면서 어쩐다고요? 만약에 이런 얘기를요, 민주당 정부에서 민주당 법무부 장관이 혹은 예를 들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조국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당장 국힘당에 저기 그 대구시장 하고 있는 홍준표 이런 사람들, 당시 당대표하고 있던 이런 사람들 거론하면서 니들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진짜 탄핵당했을 거예요. 정치적 중립성 위반했다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너무 물렁물렁하니까 이 법무부 장관이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이런 걸 제가 계속 보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천불이 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정말 답답한 것은요. 왜 이거를 지금 처리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열받는 상황을 보게 되느냐는 겁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 쌍특검 부결됐지만 다시 재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재추진해야죠. 재추진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재추진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유리한 국면에서 쓸 수 있었지 않느냐. 재추진도 재추진이지만 이 카드를 정말 소중한 카드 아닙니까? 정말 고생해서 어렵게 마련한 카드였잖아요. 이것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흐지부지 이상하게 쓰다 말다 안 쓰니만 못하게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는지, 이게 이렇게 무위로 끝나게끔 낭비하고 허비하고 말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가장 더 유리한 국면에서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불리한 국면에서 쓰게 되느냐. 예, 사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더 이상 민주당으로서는 선택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쌍특검을 표결할 수밖에 없었어요. 원래대로 하자면 국힘당의 이탈표를 노리고 시간을 미뤘던 건데 국힘당의 이탈표는커녕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이죠. 민주당에서 이탈표라기보다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이런 답답한 상황을 보면서 왜 지금 처리해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왜 이거를 지금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원망스러워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은 그 민주당의 이 공천 과정에서 이 잡음이 일고 있다. 요거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별 큰 잡음도 아니에요. 지금 그 일부 신문, 예를 들어서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이나 매일경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쪼개졌다, 다 두동강이 났다라는 식으로 막 떠버리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한번 보세요. 몇 명이나 나갈 것 같아요. 예. 기껏해야 10명 나가면은 잘 나가는 거예요. 최대치가 10명입니다. 10명 안 나갈 수도 있어. 서너 명 나갈 수밖에 나가는 상황인데 사실 그 정도는 이미 이낙연이 탈당할 때 예측했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탈당하는 그놈들 사실 이낙연 나갈 때 따라 나갈 놈들이었는데, 예? 괜히 지금 나가면서 없는 분란, 안 생겨도 될 분란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저는 민주당 쪽에서 되게 답답한 게 당장 서른 의원 같은 사람은 딱 지목을 해야지. 저 사람 원래 탈당한 사람이었지 않냐. 저 사람 이낙연 신당 가려고 하던 사람인데 괜히 분란 일으키려고 지금까지 민주당에 남아 있었던 거 아니냐. 뭉개고 있었던 거 아니냐. 라고 왜 말 못합니까? 윤영찬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윤영찬 솔직히 일찌감치 나갈 사람이었는데 일부러 민주당 내에서 분란을 일으키려고 지금 눌러앉아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분명히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들어서 싼 사람들 한둘이에요? 당장 서른부터 그렇잖아. 자, 어쨌거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민주당의 이 분열, 이런 내용이 계속해서 과잉으로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잉 보도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고민정과 임종석이었죠. 고민정, 임종석만 아니었으면 쌍특검법이 좀 더 나중에 처리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이 쌍특검법을 뒤로 미루려고, 처리를 미루려고 몇 가지 시도를 한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룬다고 해서 문제가 나아질 건 없고 오히려 민주당 쪽에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라 결국 고육지책으로 어렵게 마련한 이 좋은 카드, 쌍특검이라는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고민정과 임종석이 있습니다. 그놈들만 아니었어도 상황이 이렇게 안 돼. 그런데 임종석 지금 성동구에 가가지고 또 집회 열었대. 그리고 그 집회에 송갑석이랑 뭐 홍영표랑 이렇게 몰려왔대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지가 전대협 의장인 줄 알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이 난리통에 임종석이 자기 체급을 키웠다고. 그래서 앞으로 비명계 중심이 될 수 있다고. 구심점이 될 수 있다고. 결국 임종석은 이 분란을 이용해서 자신의 정치적 가치를 늘려 키워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는 쌍특검이라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답답합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 쌍특검 폐기를 들고 나온 이유도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참 이게 전대협 의장까지 한 사람이면 자신의 행보가 어떤 정치적 여파를 미친다는 것쯤은 계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당의 이익? 아니 우리 민주 시민들의 이익을 좀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딴 식으로 전대협 의장할 때도 그딴 식으로 했어? 네 주사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대협 그렇게 운영했니? 지금 임종석 하는 그 꼬라지를 보면은요, 그가 살아왔던 대학을 입학해서 대학 전대협 의장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40년에 가까운 그 시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본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사람이 정말 본인의 뜻에 따라서 선의로 공익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다 사익을 추구한 거였던 게 아닐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쿠기님께서는 한동훈이랑